이번에는 방송 속의 이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조성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새로운 기술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애플이 자사의 디스플레이 화질과 색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퀀텀 닷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작년 연말부터 특허 출원이 공개되고 있어 이미 해당 기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천연색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진 퀀텀 닷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퀀텀 닷 사실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퀀텀 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LED를 구현하는 유기물질처럼 전압을 가하면 외부에 빛이 없이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수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입니다. 퀀텀 닷이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발광 말고도 크기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작을수록 파란색, 클수록 빨간색에 가까운 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퀀텀 닷 기술을 개발하면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퀀텀 닷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 전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벨 연구소의 루이스 브루스와 러시아의 알렉세이 아키모프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의 QD 비전이 최초로 퀀텀 닷을 적용한 LED를 개발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퀀텀 닷 기술 개발이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퀀텀 닷은 이론적으로 OLED 대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취약하고 수명이 짧은 OLE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UHD TV와 같이 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TV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제품은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아마존이나 소니가 퀀텀 닷 디스플레이 기술을 채용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UHD 패널에 퀀텀 닷 필름을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중들에게 모습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퀀텀 닷 생산 시 소량의 중금속인 카드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퀀텀 닷 기술의 특허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시장 조사 기관인 IHS에 따르면 2004년까지 퀀텀 닷 기술에 대한 특허가 매년 10건 미만으로 출원됐으나 2005년에는 이 21건으로 출원이 급증하였으며 이후 2010년까지 매년 23.4%씩 증가하고 있어 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출원 현황을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전체 조사 대상 특허의 34%인 93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퀀텀 닷 LED가 69%인 188건의 특허 출원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퀀텀 닷 기술이 이 LCD나 OLED를 뛰어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구술 심리와 선행 기술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수준 높은 기술 특허만 있으면 이를 담보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특허관리 전문회사의 순기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특허관리 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통령 업무 계획에도 넣은 만큼 앞으로 규제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특히 특허 괴물이라고 불려지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특허 괴물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특허 관리 회사는 언론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을 방해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존재로 묘사하여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Non-Practicing Entity라는 영문 표기에서 보듯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라이센싱 등을 이끌어내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의미를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이나 대학, 국가연구소까지 확대한다면 무임승차하는 생산기업에 대한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특허관리회사가 주식시장에도 상장되며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특허 괴물, 어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순기능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의 2008년에 설립한 RPX라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는 지식재산권 피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회원으로 끌어들여서 소송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방패 기업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저렴한 회비를 책정해 일종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이고요. 국내 삼성전자 등을 비롯하여 굴지의 글로벌 기업 100개 이상이 회원 가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자본과 특허 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수익으로 또 연결하고 또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태까지 특허 괴물로만 여기던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순기능도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